안녕하세요. C 언어 처음 경험하는 분을 위한 강좌 제9장으로서 파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김채승 채널의 김채승입니다. 제9장 파일에서도 진행 순서는 단어, 문법, 예제, 버그, 복습, 상상, 습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표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는 캐비넷에 서류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파일이기 때문에 서류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단어에 대해서 나오는데 파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읽기는 파일이고요. 뜻은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하는 실체입니다. 개념은 정보를 저장하는 서류처리고요. 예시로서 문서의 파일로서 대표적인 게 확장자가 HWP인 한글 파일이 있고요. 동영상 파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장자를 좀 더 알아보면 한글은 HWP로 끝나고요. 엑셀은 XLS로 끝나고요. PPT는 파워포인트요. PPT로 끝나고요. CAD는 .dwg로 끝나죠. 이미지는 .bmp, jpg, png로 각각 끝납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 이미지 파일 포맷이 있습니다. 파일 저장 형식 정의가 나와 있는데 모든 파일은 정보 표현을 위해서 독자적인 저장 형식을 가집니다. 따라서 해당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해석하여 표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로 합니다. 아래 한글 파일이 있다 그러면 아래 한글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글 소프트웨어나 한글 뷰어가 필요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리드입니다. 읽기는 리드이고 뜻은 읽기입니다. 기능은 문서 내용을 읽은 것을 말합니다. 예시로서 컴퓨터 파일에 저장된 내용을 읽는 것을 말하려 하겠죠. 컴퓨터 저장 내용 파일에 저장된 내용을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드를 정의를 해야겠죠. 세 번째 단어가 write가 나옵니다. 쓰다라는 단어입니다. 파일의 내용을 기록함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죠. 기능은 예시는 컴퓨터 파일의 내용을 기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필이 하나 있고 서류의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write. 네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텍스트라는 단어인데요. 글자라는 것으로서 정의는 숫자, 소수점 있는 수 정수와 영문자, 대소문자, 그리고 특수문자로 구성되겠습니다. 예시는 문서를 구성하는 실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텍스트. 문법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부 다 특이한 점은 대문자로 파일을 썼습니다. 의미는 파일을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읽기는 파일 포인터라고 하면 되고요. 기능은 파일처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시로서 문서가 있는 파일처를 가리킵니다. 여기 보시면 예약어로서 명령어입니다. 대문자로 파일을 쓰시고 포인터다 해가지고 S키를 준 다음에 대문자로 FP를 쓴 다음에 너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아직은 가리키는 문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대신 FP는 언제든지 파일을 가리킬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포인터의 크기, 메모리 주소로 8바이트 크기입니다. 물론 64비트로 컴파일 했을 때의 경우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으로 가리키잖아요. 캐비넷에 있는 서류를 가리키는 거,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게 바로 파일 포인터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소스에서 나옵니다. Fopen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파일 오픈입니다. 약어로서 Fopen이라고 쓰는 거죠. 의미, 파일을 열기 하는 기능의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여는 거예요. 읽기는 파일 오픈이고 기능은 문서가 있는 파일을 선택하여 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기예요. 열기. 문서를 연다. 예시 원하는 파일을 찾아서 열어줌이라고 되어 있죠. 방금 전에 파일 포인터를 선언을 했어요. FP라고. 그 다음에 Fopen을 줘가지고 두 개의 인자를 쓰네요. 파일 이름과 읽기 R이 있죠. R. 더블 코테이션을 줘가지고 R을 주네요. 경로명도 파일명에 따른 경로명도 더블 코테이션을 주고요. 그래서 두 개의 인자는 콤마로 구분해 주는 건 다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fopen으로 name.txt를 읽기용으로 열어서 파일 포인터가 가리켜라 라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문서가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가리켜 가지고 문서를 열었어요. 그래 문서가 열려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게 파일 오픈이라는 명령입니다. 함수입니다. 함수. 파일 오픈 함수. 이번에는 파일 클로즈가 나와 있네요. 역시 F는 파일의 뜻으로서요. 파일 클로즈가 되겠습니다. 의미는 파일을 닫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읽기 파일 클로즈가 되고요. 기능은 사용한 문서는 닫아서 보관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예시로서 사용한 문서는 파일철에 넣어서 처음 위치에 다시 보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려있는 파일을 닫아 가지고 보관하는 거. 그래서 Fclose, FP 하면 됩니다. Fclose 해가지고 FP만 해주면 됩니다. 열려있는 문서는 반드시 닫아줘야 됩니다. Fput라는 게 나오네요. 이것은 파일 put 스트링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put 함수가 나왔죠. 파일 put 스트링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의 문자열을 기록하는 함수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파일의 스트링을 기록하는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음은 파일 put가 되고요. 기능은 기록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기록이 되고 예시로서 문서에 기록하는 필기구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연필이나 볼펜이 되겠습니다. F푸츠 해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자열이 나오고요. 넣고자 하는 문자열이 나오고 그 다음에 FP 파일 포인터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세미콜론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F푸츠 함수가 나왔어요. 연필을 쓴다. 이걸 말고도 파일에 기록해 주는 함수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3. 예제가 나와 있네요. 세 번째 줄부터 입력하여 구현합시다 라고 되어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샵 include standard io 헤더가 있고요. 괄호로 감싸는 다음에 void main void가 있고 역시 괄호가 있죠. 브레이스입니다. 브레이스. 파일 해가지고 파일 포인터를 선언하네요. 포인터로 선언하기 위해서 에스터리크가 있고 fp가 있고 최초에 가리키는 값이 없기 때문에 null을 선언해 놨습니다. 가리키는 포인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일 오픈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드네요. 이번에는 w라고 해가지고 write 읽기용으로 읽기용이 아니라 쓰기용으로 w니까 write 쓰기용으로 name.txt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fopen 함수가 열어가지고 fp가 가리키게 해줘요. 그러면 fp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문자열이나 문자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함수는 파일 put 스트링 함수를 이용해서 링컨 fp에다가 썼어요. fp 파일 포인터가 가리키는 파일에다가 링컨을 썼죠. 그러니까 name.txt에 링컨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일을 다 썼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파일 클로즈 함수를 이용해서 fp를 닫았어요. 파일 포인터를 닫아주는 그러한 간단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 예제를 실행하고 나면 버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뜨지 않고 그냥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행 결과는 아무것도 뜨지 않고 끝나게 됩니다. 버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버그가 발생하면 오류를 수정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트를 열고 파일을 열고 노트에 기록하고 파일에 기록하고 노트를 닫고 파일을 닫는 이 세 단계로서 파일을 출력을 한다.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새로 생성해서 새로운 내용을 넣는 연습하는 예제입니다. 실제 예제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 제 9장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블럭을 실행하겠습니다. 역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파일에 가셔가지고 뉴 한 다음에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콘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시고 고를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하죠. C를 선택하시고 넥스트를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만들 프로젝트가 EX9가 되겠습니다. 워크 밑에 EX9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이 만들어지는 경로를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파일이 만들어지는 경로가 이것으로 디폴트로 되기 때문에
이 경로를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워크 밑에 EX9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넥스트를 누르고 피니시를 누르겠습니다. 메인 C에 접근을 해서 전부 다 지우고요. 샵 include stdio.header를 넣으시고요. void main void를 한 다음에 파일 한 다음에 파일 포인터를 선언하네요. fp라고 명칭을 하고 가리키는 곳은 없으니까 대문자로 역시 너를 쓰고요. 이제 파일을 열어서 fp에 지정을 해줘요. fopen이라는 함수를 써야죠. fopen 한 다음에 name 한 다음에 name.txt를 넣어주고요. 쓰기용으로 열어야겠죠. 읽기용이 아니라. 그 다음에 파일 put라는 함수가 있다고 그랬죠. 파일 put 해가지고 쓰고자 하는 문자를 여기다 주게 되죠. 링컨이라고 주게 되네요. 링컨. 그 다음에 뒤에는 반드시 파일 포인터가 들어가 줘야겠죠. fp라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닫겠습니다. fclose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 포인터를 닫겠습니다. fp를 닫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간단한 파일 입출력으로서 파일을 쓰기 위한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고 나면 F9를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런 실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없으시죠. 그러면 파일이 잘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고요. 한번 경로를 찾아가 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9 들어가서 보면 name.txt가 만들어져 있죠. 더블 클릭해서 보면 링컨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로를 잘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만들어졌던 그 경로에 찾아가서 ex9 그 해당된 예제에 찾아가셔야만이 name.txt가 보입니다. 이 경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C 언어 프로그래밍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파일을 만드는 그런 예제를 실습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파일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fp 하게 되면 파일 포인터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파일 포인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fopen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 이름을 주고 만들기를 할 거니까 w를 해서 만들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w로 해놓고 링컨 대신에 여기다가 다른 링컨 대신에 lim만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w로 하게 되면 지난번에 그 설명에서 새로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기능으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F9를 누르면 만들어졌죠. 기존 파일이 삭제가 돼 버려요. lim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lim만. 그래서 링컨을 다시 넣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링컨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링컨이 들어가죠. 즉 W의 특징은 뭐냐면 기존의 파일이 없으면 새로 만들고 기존의 파일이 있으면 오버라이팅을 해버려요. 새로 지워버리고 새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기존 내용이 다 지워져 버립니다. 아시겠죠? 여기다가 A를 쓰게 되면 바뀌죠. A를 쓰게 되면 링컨이 두 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죠. F9를 눌러서 링컨이 두 개의 링컨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두 개의 링컨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꼭 이해하시고 W 해놓고 실행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링컨이 하나만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쪽에 W냐 A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봤고요. 파일 오픈을 할 때 이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기존 파일을 무시하고 새로 만들 때는 W, 기존 파일을 보관하고 그에 이어서 쓸 때는 A를 써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파일 오픈 함수를 해서 FP에다가 대입을 해줬고요.
FP가 가리키는 것은 name.txt입니다. 파일 푸츠 해가지고 파일 풋 스트링의 약자죠. 그래서 파일 푸츠 함수가 파일 포인터에 링크를 넣어줬고, 그 다음에 fclose 함수가 fp 파일 포인터를 닫아줬다 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9장 파일 입출력에 대한 예제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실습을 하실 때 나타나는 버그들이 나와 있네요. 오타로서 널이라는 게 있죠. 널은 반드시 대문자로 쓰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옛날에. 오타로는 소문자로 파일을 쓰시면 안 돼요. 전부 다 대문자로만 파일을 써야만이 명령으로서 인식을 합니다. C 언어 컴파일러가. 오타가 있네요. 싱글 코테이션을 넣으면 안 됩니다. 더블 코테이션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습니다. 역시 오타가 있는데 S를 빠뜨리면 안 되겠죠. 파일 풋 스트링이었어요. 함수 이름이. 그다음에 역시 오타로서 FP도 대문자로 제가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대문자로 FP를 쓰셔야 됩니다. 이상이 예제를 실습하실 때 나타날 수 있는 예상 버그들이 되겠습니다. 복습이 나옵니다. 파일을 열게 하는 함수 쉽죠. fopen이 있었죠. 파일을 닫게 하는 함수 fclose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복습. 파일을 꺼낼 때 선택한 파일의 위치를 저장해 놓기 위해 필요한 포인터 선언에 사용되는 명령은 했습니다. 파일이 되겠습니다. 대문자로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로서 파일의 위치를 지정하게 되죠. 이상으로 해서 복습 문제를 쉽게 다 풀어봤고요. 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open 함수로 파일을 꺼낼 때 읽기만 위한 목적으로 지정할 적절한 알파벳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R이 나오고 W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파일의 문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파일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W는 배우셨어요. write. 읽기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read가 되겠죠. read. 그래서 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단어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write는 쓰다인데 파일을 무조건 새로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데, 동일한 파일이 있었을 경우 기존 파일이 지워져 버리고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동일한 파일명이 있는지 먼저 검색을 해보고, 그 파일이 없을 때 파일을 무조건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파일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야겠죠. 그래서 그 기능을 구현까지 해야 된다는 걸 꼭 알고 계시고, 여기서는 write가 있습니다. 파일 write. 쓰다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append는 추가하다 합니다. 추가하다. 파일이 있으면 열어서 내용을 추가하고 없으면 새로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append도 새로 추가하는 기능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기존에 파일이 있으면 열어서 내용을 추가하고 없으면 새로 생성한다. append. read는 읽다.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오픈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read.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오픈한다, 연다 이런 뜻입니다. 네, 7번째 습이 나오네요. 습이. 7번째 습은 세 번째 예제에서 만들었던 파일을 불러가지고 읽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라인에 include 스탠다드 IO 헤더가 있고요. 다섯 번째 라인에 보시면 void main void가 있고 브레이스로 감싸 안았죠. 7라인을 보겠습니다. 차 그러면 1바이트 자료용을 선언한 거죠. 차 해가지고 버퍼 해가지고 스퀘어 브레이킹 한 다음에 100을 넣었죠. 그러니까 100자의 문자들을 100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됐고요. 뒤에 나와 있는 이 브레이스 한 다음에 0하고 콤마를 하는 것은 100개에 들어갈 모든 문자들의 그 저장 공간을 널로 초기화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에 가지고 버퍼를 하면 여기에는 마지막에 널이 문자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99자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99자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널이 있어야만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겠죠. 한글은 49자가 들어갈 수 있겠죠.
98바이트까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9자까지만 한글은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8라인에 보시면 파일 해가지고 에스터리크 fp 한 다음에 널을 했어요. 파일을 선언했죠. 파일 포인터를 선언했어요. 파일로 파일 포인터를 선언했다. 가리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파일 한 다음에 에스터리크 fp 하면 파일 포인터가 선언이 되는 거죠. 10라인을 보시면은 fop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3예제에서 만들었던 name.txt라는 파일을 읽어서 R로 읽어서 연 다음에 열어서 fp에 보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fp는 name.txt를 가리키는 겁니다. 11라인에서는 파일 get라는 함수를 사용했네요. 파일 get string이라고 그랬죠. 버퍼에다가 넣는 겁니다. 버퍼가 먼저 나오고요. 몇 자를 넣느냐? 최대 99자를 넣어라. 99 fp 해가지고 파일 포인터에 찾아가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name.txt 가서 첫 번째 줄을 읽어가지고 최대 99자를 버퍼에다 넣는 그런 명령이 되는데, 여기서 99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실질적으로 98자만 넣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을. 이 fget 함수는 특수하게 마지막에 널이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98자만 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널을 넣기 위해서 99, 100을 선언하게 되면 한 자 더 작은 99를 넣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소스를 작성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100이 들어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99자만 fget 함수는 저장을 하기 때문에 100을 넣어도 99자만 버퍼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버퍼에 가져오기 때문에 꼭 99자를 넣어야 되는 건 아니고 100을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12라인에서는 printf 해가지고 %s를 했죠. %s. 그 다음에 new라인을 했네요. 그러면 버퍼에 있는 문자를 읽어와서 %s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13라인에 보니까 fclose가 나와 있네요. 함수 이름은 fclose인데 파일을 클로즈 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fp 파일 오픈으로 열었던 name.txt를 닫는 그런 명령이죠. 파일을 닫는 명령. fclose 파일 클로즈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7장 습에 있는 예제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9장 파일 입출력에서 습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다 지우고요.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받아올 문자열이 크기가 최대 99자까지 하기 위해서 여기다 버퍼 해가지고 100개를 선언하겠습니다. 문자를 최대 99자까지 저장할 수 있는 버퍼라는 문자 저장 공간을 배열로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전부 다 초기화하기 위해서 0 해가지고 초기를 한 다음에 세미콜론을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가리키기 위해서 파일 명령을 이용해서 파일 포인터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fp라고. 역시 가리키는 것이 없으니까 너를 선언을 해주고요. fp에다가 fopen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을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예제에서 했었던 파일명이 name.txt 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읽어올 거니까 여기다가 R로 하겠습니다. R로. read, 읽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에서 문자열들을 읽어와 가지고 버퍼에다 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fgetString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들어가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자를 저장하고자 하는 그 버퍼 영역과 그 다음에 카운트 몇 개를 가져올 것이냐, 그 다음에 파일 포인터로 정의한 파일의 그 파일 포인터를 정의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첫 번째는 버퍼를 정의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99자를 최대 98자죠. 실질적으로는 가져오기 위해서 99를 정의해 주고요. 그 다음에 파일 포인터를 여기다 fp를 선언하게 되면 파일 포인터에 가서
파일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 가서 98자를 가져와 가지고 버퍼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f 해 가지고 %s 한 다음에 뉴라인 하고요. 버퍼를 출력을 해야겠죠. 출력을 했기 때문에 다 사용을 했어요. 이제 파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파일을 닫아야 되겠죠. close 명령 함수 이용해서 fclose 함수를 이용해서 fp를 닫아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소스가 다 구현이 됐죠. 다시 한번 버퍼 선언에서 최대 99자를 저장할 목적으로 문자 차형으로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배열을 문자열을 선언했죠. 파일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fp를 선언해서 nul을 선언해 주고요. fopen 함수를 이용해서 name.txt에 있는 값을 파일 내용을 읽어올 목적으로 r을 썼습니다. 그래서 fopen 한 다음에 그 파일 포인터를 fp가 가리키게 했고요. 버퍼에다가 99자, 실질적으로 98자를 저장을 하죠. 어디에 있는 파일을 fp가 가리키는 파일을 이런 명령입니다. 파일 get string이요. 그 다음에 printf를 이용해서 %s로 출력을 했죠. 버퍼에 있는 내용을. 그 다음에 fclose 함수를 이용해서 fp를 닫았습니다. 자, 그럼 실행을 하게 되면 링컨이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이 출력이 됐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까지 해서 제 9장 파일 입출력에 대한 습에 대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